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8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다들 퀴퍼 잘 다녀오셨나요? 서울 키퍼. 네, 서울 퀴퍼. 타 죽을 뻔했어. 중간중간 쉬면서. 네. 저희가 지난 주말이 퀴퍼였고 딱 퀴퍼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서울 퀴퍼. 네. 마침 또 그때 강명진님 게스트로 모셨던 편이 나가고서 거의 직후에 또 퀴퍼를 네네. 해가지고 다들 퀴퍼 가시기 전에 그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안 들으셨다면 다녀오시고 나서라도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꼭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을 모셨는데 뭐라고 딱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네, 맞아요. 그런 분이셔서 아주 기대됩니다, 오늘. 네. 달란트가 넘치죠. 달란트가 넘치시는 달란트요? 네. 자, 김휴고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박수. 반갑습니다. 빨리 치라고 박수. 아유, 어떻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올라왔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앱 개발자와 성우로서 일하면서 시도 쓰고 가르치고 있는 시스젠더 남성 동성애자 김휴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야, 진짜 먼 길을 와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광이죠. 개피방에서 부르는데 와야죠. 아유, 무슨 말씀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휴고님은 제가 작년 12월에 그 모두의 결혼에서 하는 대만 다큐멘터리 상영회 때 제가 GB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사회자로 해주셔가지고 그때 알게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홍해당에서 디프리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친해졌는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고 또 개피방 열심히 들으신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반년 만에 모시게 됐네요. 아유, 네. 진짜 네. 어떻게 저는 그냥 남자에 미쳐 살았을 뿐인데 개피방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뭐 지금. 꼭 미치지 그 남자에 미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네. 네네네.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현재 지금 앱 개발자로도 일하시고 성우로도 일하시고 네. 또 시도 쓰시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재밌는 이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휴고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그 저희와 맨날 이야기하는 일상의 퀴어를 한 분은 모시게 된 거죠. 맞아요. 말하자면 네, 막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말고 유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유명하세요. 이미 유명하세요. 부산에서 유명하실지. 네. 안녕 부산 게이들아. 닉네임 뜻이 좀 궁금한데 닉네임 뜻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원래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네. 대학생 때부터인데 대학생 때부터. 네. 이게 닉네임 설명이 공적인 버전과 사적인 버전이 있는데요. 역시다. 네. 다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공적인 버전은 글을 쓸 때 내 원고가 어리석다 해가지고 우고라는 이름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리석을 우에 글고자해서. 그리고 사적인 버전은 제가 그냥 대학생 때 알바하다가 네. 영수증 뒷면에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여우랑 고래의 그림을 그렸는데 걔네 둘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네네. 절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우고래의 그 우고 그 가운데 글자를 따가지고 그 그림 보고 싶네요. 지금은 없으시죠? 잃어버렸어요. 네, 지갑에 아쉽네요. 한동안 넣어 다녔었는데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우고라고 하고 다니다가 제1 언어가 영어인 친구가 네. 우고라고 하면은 너가 조금 약간 흑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엄청 오락부락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H를 붙여서 휴고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느낌이 얘기라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휴고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 씨는 성은 저는 원래 본명이 임씨인데 김휴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저희 엄마 성을 따라가지고 새로 짓는 이름만큼은 엄마 성을 따라도 되지 않을까 역시 그런 생각이. 우리 삼식이 형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통하셨네요. 맞아요. 그때 부산에서 이름 설명을 듣고서 성을 엄마 성을 따셨다는 저랑 똑같다고 그때 막 얘기를 했던. 그렇죠. 역시 난 엄마가 더 좋거든. 왜 아버지는 왜? 아빠랑 말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아니 근데 성우 씨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듣는 목소리가 진짜 좋네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시그널도 되게 고퀄리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역대급이에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다른 자아가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자아가 술을 먹으면 실제로 자아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연기자기도 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래야. 하지만 그것이 보다 낫다. 남자를 연기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렇군.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좀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능성을. 오래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럼요. 다 모두 조부투팍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슈고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거를 뭔가 사람들에게 딱 어필을 하고서 인터뷰를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또 시를 많이 쓰시니까 자작시도 많으실 테니까 하나 좀 재미있는 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뭐랄까 시를 여기저기서 엄청 공개하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다른 데에서 얘기했었는데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게 있어요. 반응이? 네. 고추와 바닐라라고. 그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와 바닐라. 당신 펜티하우스 아래 매일의 맑은 고추를 기도해요. 사시사철 무성한 뾰족. 북적이는 지하철을 탈 때는 조심해야죠.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난밤 식탁 앞에서 땀 흘리며 붉어졌어요. 갈라진 엉덩이가 아직도 얼얼한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발라요. 고추와 바닐라는 모두 맑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어쩌다 이리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좋은 고추는 광택이 돌고 매끄러우며 풍부한 향기가 납니다. 나도 펜티하우스 아래 코를 박고 죽고 싶지만 속 많이 상해본 사람이라 늘 참고 참아요. 지구온난화는 분명 당신의 작물에 치명적일 텐데 무시로 붉어지는 씨앗들을 손을 흔들어 뿌려도 자라고 또 자라 하우스를 뚫고 나와요. 빛이란 빛은 모두 흡수해서 당신 눈이 어두워졌어요. 당신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공공장소에서는 두 손을 잘 모아봐요. 내일의 맑은 꽃을 함께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약간 되게 앞에랑 다른 맞음. 펜티하우스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시였어요. 네. 굉장히 홀리하네요. 좀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저도 진심입니다. 그렇죠. 아니 너무 시가 되게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거를 몇 번 읽고 듣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진짜 통통 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약간 시를 쓴다 그러면 정형화된다 그러고 되게 시를 배운다 그러면 부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문학 공부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엔 축복받은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잘 쓰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 논문도 못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님 학술적 글쓰기를 더 잘하시는 편 아니에요? 잘 못해요, 사실. 아니,
아면 알수록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어엿한 박사과정이. 그래서 큰일 났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책도 쓰신 분이고요. 어엿한 척척 박사. 비문학에 강하신 분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는 여기 마지막 구절쯤에 일상생활 가능한가요가 제가 많이 듣는 얘기라서 내 얘기 같다.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잖아요. 뭐 하죠. 하긴 하는데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연기하면서 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저는 이 중간에 문단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지난밤 식탁 앞에서 땀 흘림이 붉어졌어요부터 갈라진 엉덩이가 아직도 얼얼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른다. 이게 너무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죠. 네, 이미지가 상상이 되죠. 그렇죠. 되게 한 문단에서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냥 진짜로 그냥 매운 걸 먹어서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뭐 시켜 내려가고 있으니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그 상상되는 그 이미지일 그쵸. 수도 있고. 식탁에서 뭘 했나 보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뭔가를 한 거야. 뭐 떡볶이를 먹었든, 뭐 매운 마라를 먹었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 딴 걸 먹었을 수도 있고. 뭔가를 먹었어. 네. 여기 계피방이야. 시를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저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의적인 너무 그냥 1차적으로 그냥 야하기만 한 거는 그냥 야한 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거기에 내가 조금 다층적인 어떤 의미도 같이 넣고 싶긴 하거든요. 항상. 근데 너무 진지한 얘기를 진지하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내 시에서는 항상 위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민망한 게 왜요? 이 계피방 앞에서는 저 앞에 게스트분 강명진님이 나오셔서 퀴어 퍼레이드 엄청 재밌게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들 해주시네. 또 그 하고 계시는 끼얹어 줄게에서는 황인찬 씨님 나오셔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운 얘기 많이 하고 가셨는데 저는 와가지고 이제 당신 팬티하우스 얘기하고 아니 뭐 이것도 고추 얘기하고 이것도 시잖아요. 왜요? 중의적인 표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 얘기만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하게 될 텐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도 밑밥 좀 깔아야죠. 예술이에요, 예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지난주에 강명진 님도 레즈비언 30명 있는 모임에 가셨던 이야기 재밌게 해주시고. 맞아요. 네. 저 댓글 달았거든요. 너무 앞에 부랑 지금이랑 목소리 차이가 난다. 끼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공석과 사석 같은 느낌. 맞아요. 나뉘었죠. 맞아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중간중간에 또 감사하게도 효고님이 자작시 몇 개를 또 삽입을 해주셔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한 번씩 시를 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 인터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릴게요. 일단 어린 시절로 좀 잠깐 돌아가서 먼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린 시절의 휴고님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아기 호모였는지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다들 게이라면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인지하는 그런 계기나 순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는 몰라도 다 엄청 어릴 때부터 알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어릴 때부터? 엄청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뭐 공원 같은 데 가고 엄마랑 사진 찍으러 갈 때 엄마가 사진 찍으려고 딱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일단 제 1번 포즈가 꽃받침이었다는 거. 심상치 않아. 그리고 그거 말고 멋있는 거 해봐 이러면은 이제 볼콕. 그게 혹시 몇 살 때일까요? 그게 미취학 아동 시절. 미취학 아동 시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다르다. 남다르다. 이건 엄마의 이야기고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설렘. 내가 남자한테 느꼈던 첫 번째 설렘은 어릴 때 태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학원 차 타고 돌아오면서 옆자리에 앉은 형의 땀 냄새가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나는 그냥 그 기분 좋음을 그냥 입 밖으로 표현한 거죠. 형 땀 냄새 난다 이랬는데 형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형 너 운동 똑바로 안 해서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뭐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한 얘기였는데 민망했겠지. 형 땀 냄새나 이러니까. 맞아요. 형 땀 냄새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 딴 냄새 나.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 네. 지금 목소리 좀 얇은데. 사실 이거 그 대사를 좀 맥락을 바꿔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야하네요. 그러게요. 어린 아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일상생활 가능한 거죠. 오늘. 그러고 뭐 어릴 때도 운동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달리기 잘 못해서 근데 뛰어가야 될 때 친구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뛰어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끌어주면서. 그럴 때 되게 설렜고 왜 초등학교 졸업 앨범 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애들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귀엽다. 그럴 수 있죠. 순수하다. 그러고 어릴 때 제가 유행했던 만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소녀가 있잖아요. 저의 가장 큰 소녀는 카드캡터 체리거든요. 체리. 그래서 학교에서 잘생긴 애들 5명을 뽑아가지고 저만의 그 크로우 카드를 만든 거예요. 내 상상 속에서 그 아이들을 다 봉인시켜놨어. 약간 무섭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상상을 하면서 저는 카드캡터 체리가 돼가지고 카드캡터 휴고가 돼서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소환해가지고 같이 이 밤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법 소녀가 되는 그런 상상을 했었죠. 되게 구체적인 상상을 하셨네요. 되게 귀엽다 너무. 왜 이런 얘기 이거 왜 적어놓고 안 하셨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이거. 그게 그거예요. 이거 코카콜라 맛있다 뭐냐면은 이 5명이 너무 매력이 다 있으니까 누구 한 명을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맛있다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하면 해가지고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오늘은 너구나. 오늘은 너구나. 너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조금 구체화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판타지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릴 때 되게 망상이 심해가지고. 그쵸.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골라. 종족도 다양했어요. 한 5명 이게 이 중에 한 명씩 골라가지고. 종족도 다양해요. 네, 종족도 같은 인간이 아니고. 묘인족. 묘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얘는 곰인간이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컨셉을 정하는 거죠.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좋아하는 5명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했나봐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분류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분류하고. 저 친구는 마법사고 저 친구는 전사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양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력이 남자들이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진짜. 저희 개피방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마음껏.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죠? 되게 행복한 약간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저희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약간 아픔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우팅 당하셨던 사연? 그런 사연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렇게 지금 했던 얘기들은 거의 중학생 때까지 얘기고 그 후에 저는 근데 이게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친구들을 굉장히 진짜 좋아하고 같이 놀고 보다.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로 같은 반 애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짝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육체를 욕망하기도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포함이 되는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근데 저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저는 그 깨닫게 되었을 때 뭔가 현타 같은 거 나에게 어떤 혼란들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그런 혼란들이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 그런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이제 일기에다가 썼었거든요. 일기에다가. 근데 일기에 쓰면서도 근데 내가 같은 반 저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저 친구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저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일기를 걔가 봤으면 좋겠어서 학교에 들고 다녔었어요. 봐달라고. 근데 엉뚱한 애들이 본 거죠. 제가 학교에서 약간 그때는 엄청 조용히 뒤에서 웃기만 하는 아이였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얘가 지금 요새 그래도 잘 웃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조금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친구들이 궁금했나 봐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아마 체육 시간 같을 때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교실 애 없을 때 본 것 같은데 그걸 또 굳이 뒤져서 그러니까요. 친구들 중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네. 본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그 친구가 내가 엄청 힘들어하니까 그걸 알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봤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너무 큰 비밀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너무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니까 조금 이중으로 힘들던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이제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멀어지면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됐는데 친했던 애들끼리는 다 같은 반이 되고 저 혼자 다른 반이 됐어요. 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반에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둘씩. 같은 반일 때는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퍼뜨렸구나. 네. 그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소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내고 뭐 휴고는 뭐 뭔가 남다르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뭐 손이 이상하다 뭐 공부를 잘하는데 뭐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 대한 또 이상한 소문들을 막 내고 그랬었어요. 뭐 밤에 뭐 이상한 걸 먹는다 뭐 이런 시기 질투가 좀 있었네요. 그 그래서 그러다가 왜 그럴까 왜 그런 소문을 낼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휴고 애들이 너가 A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 사실이야? 몰라 B가 네 일기장에서 봤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거를 보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때 그걸 봐서 그때부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학교 다니는데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 창밖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제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진짜 너무 싫었겠다. 느껴지고 그러고 화장실에서 그냥 양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애가 그냥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라 이렇게 막 전혀 모르는 애요 와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 거의 1학년 때 그렇게 아우팅을 당했으니까 계속 쉽진 않았어요. 남고고 지방에. 하나님하고 지금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도 그랬었죠. 아우팅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경험을 하셨어요? 네. 비슷한? 아니요, 아우팅이었죠. 아우팅. 하나님은 아우팅이었고 저도 아우팅이었죠 사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물을 이렇게 촥 껴안고 가고 이런 애들도 있었고 드라마에 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갑자기 그러는 애들도 있었고 뭐 어떤 애는 저의 특징, 행동의 특징 이런 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게이 애들의 특징과 너무 똑같다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게 어떤 때 일어났냐면 또 왜 그 과목별로 왜 이동 수업 하잖아요. 그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서 갔는데 다른 반 애가 또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옮겨간 곳에서 이제 막 내가 본 특징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이의 그 특징이 이거랑 다 너무 똑같아. 얘는 100% 게이야, 빼박 게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동 수업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까발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을지 안달인지 약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물어 뜯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실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조금 서열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약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그러면서 다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쪽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는 몰랐고 이제 제가 광역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도 이제 다 알아요. 사실 다 알고. 근데 그 애들 중에서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이쪽이라고 알게 된 친구들, 게이라고 알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한테 다가오지 못했다 그래요. 게이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새어나갈까 봐서. 너랑 친해지려면 나도 들킬까 봐서. 맞아,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미안해요?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되게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는 사실 그냥 뭐 이럴 테면 이러라지 뭐 이 새끼들 아이고
뭐 이 사람들 뭐가 그렇게 뭐 당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냥 뭐 어쩌라고 얘들은 뭐 얘들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고등학교 못 다녔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말씀을 안 하셔서 좀 물어보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당사자 친구는 반응이 혹시 그 뒤로 달라졌나요? 당사자 친구도 처음에는 그 자기가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그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걔가 그냥 인사하면은 그냥 받아주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안 받아주고 그냥 그랬지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 아이를 또 못 잊고 혼자 좋아했었는데 되게 깊은 첫사랑이었나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저랑 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해진 고마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미 제가 다 아우팅된 후에 친해진 애들이니까 고맙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휴고 좀 정신 차려라. 걔도 너랑 같은 하늘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겹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너가 걔를 계속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 내가 더 이상은 얘를 좋아하면 안 되겠다는 걸 머리로 먼저 깨닫고 계속 마음을 정리를 했었어요. 너무 상처받으셨겠다. 그래도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다 정도. 본인한테 와서 뭐 저한테 직접 와서 하진 않았어요. 사실 뭐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걔네 전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걔네 엄마가 오히려 조금 저한테 와서 좀 나쁜 말들을 하고 그랬죠. 그것도 좀 웃기죠. 까지도 그런 걸 알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옛날에 그런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한테 막 저는 커밍아웃하고 좋아한다고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고 나서 저를 되게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보긴 해요. 저도 카톡 프사를 한 번씩 그냥 궁금해서 보긴 하는데 삼계탕집 하더라고. 그래요? 삼계탕집. 애 낳고 잘 살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참 완전 아저씨가 돼가지고 맞아요. 얘가 뭐가 좋다고 그랬을까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나는 찾아보고 싶은데 안 나와. 못 찾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애를.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뒤에 결혼한다고. 네, 근데 얘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얘를 왜 좋아했는지 알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야기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얘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너무 티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일기장을 들킨 건 아닌데. 일기장을 들킨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걸 티가 났다. 얘한테 막 선물 공세도 엄청 하고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선물을 줬어요. 네, 근데 그때 걔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당시 그런 브랜드를 선물을 준다고 친구한테. 주고 맨날 준다고 주고 좀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맞아요. 그랬어요. 뭐 어떤 브랜드요? 클럽 모나코였거든요. 비싼 걸 줬네. 네. 그러고 맨날 뭐 붙어 다닐라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안 그러면 맨날 삐지고 이랬다는 거야 내가. 엄청 티냈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목욕탕 가자 그랬는데. 그래요? 둘이 가면 좀 그러니까 몇 명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갔나요? 못 갔어요. 아쉬워. 아니 뭐 첫사랑 얘기는 재밌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좀 아프게 끝난 가슴 아프게 끝난 짝사랑 얘기. 근데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20년 넘었잖아요. 사실. 뭐 아무렇진 않습니다. 그러네. 거의 한 20년 됐고. 한나 갑자기 먼 산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PTSD 오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수능 끝날 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8월 9월쯤에 애들이 알았는데 그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도 성격이 좀 지랄이었거든요. 보통 그게 아니라서 얘가 이게 들켰다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수능 다 끝장이다. 그런 식으로. 난장판 피운다. 보통 난장판을 피울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다 성인 되고 나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근데 이게 다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질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성숙하다 친구들이. 자기들 수능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들의 수능을 위해서 덮고 가자. 분명히 얘는 작은 파란을 일으키고 갈 애가 아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을 애다. 제가 한 예민을 해갖고 거기서도 그때도 그래서 잘 넘어갔나? 근데 어쨌든 그 후에 애들을 본 게 한 2달 안 넘어가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대신에 그 이후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절대 일절 연락을 안 하죠. 그쪽에 연락을 안 하기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학교에도 좋아하는 없었고. 아 그래요? 네. 도저히 저 중에 한 명이 남자로 보이는 수가 없어.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았어.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지랄같이 구셨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그렇네. 아쉬울 게 없어서. 아쉬울 것도 그렇구나. 없고 거리도 없고. 예민한 고딩이었구만. 자, 이쯤에서 휴고님이 쓰신 시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등학교 때 기억을 담아서 쓴 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제가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읽고 싶은 분 계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와. 네, 자신 없지만 저도 매추님의 낭독입니다. 네, 낭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소년들의 화목제, 김휴고. 그 우박으로 일기장에 구멍이 뚫렸다. 구름과 양들이 생겼다. 나를 떨어뜨린 양이 표지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필을 오래 참았다는 듯. 구멍만 보면 손가락을 넣었다. 피 흘리는 공기를 꾹 누르고 선생님께 다녀오면 뒤통수를 뚫고 내리는 낯선 눈들. 돌아온 자리 위에는 찢긴 양들의 시체가 빼곡했다. 수업 내내 뜨거운 뼈들을 맞춰보면 잘 모르는 뿔이 발견되기도 했다. 눈과 나 사이 정난 눈이 뒤엉킬수록 우박은 커진다. 날씨가 흐려도 어린 양들은 무럭무럭 자라 고개를 쳐들고 교실을 옮겨다니면 끝없이 높아지는 구름이 신기했는데 우산도 없이 학부모회에 갔다가 쓰러진 엄마는 미간에 남은 흉터를 도축칼로 쓰는 법을 익혔다. 어린 양들의 피가 흘렀다. 날씨와 무관했다. 소년들은 양치기도 아니면서 나를 양처럼 쳤다. 거짓말과 피를 통해 금세 친해지고 또 다른 양을 찾아다니는 소년들과 같은 죄를 짓고 싶었다. 구멍만 보면 손가락을 넣었다. 한동안은 구름도 양도 없는 듯. 감사합니다. 시가 상당히 심오해요. 뭔가 이미지를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고. 이미지가 중요하죠. 시를 쓸 때는. 요거는 조금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내가 처음 내 안에 어떤 짐승적인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양으로 약간 묘사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쓰신 거는 뭐 당시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와서 쓰신 건가요? 요거는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이제 돌이켜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사실은 이제 초고가 20대 때 조금 있었다가 그거를 다시 완전 새롭게 쓰고 그런 식으로 작업했던 작품이에요. 조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상처가 좀 치유되는 경험 이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처음에 이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을 때는 이 소년들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했을까를 조금 내가 알면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조금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사실은 저는 그 나이 때 그 시대 그 아이들이 분명 잘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 속에 제가 한 문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년들과 같은 죄를 짓고 싶었다라고 썼는데 그때 나는 사실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를 나도 짓고 싶었는데 뭐 이해하고 나는 용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뭔가 숙연해지는. 그리고 첫 번째 시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의 시여서 다들 또 10대 때 얼마나 게이들 또 얼마나 암울한 시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읽으면서. 저 아까 오면서 계속 이 시를 이렇게 읽는데
이 문장이 저도 소년들과 같은 죄를 짓고 싶었다. 구멍만 보면 손가락을 넣었다. 네. 와, 이 부분이 너무 되게 왜냐면 저도 돌이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이유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왠지. 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이고 싶었던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과 또 비슷해지고 싶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이렇게 가지면서 참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뒤돌이켜 보니까 보이는 거죠. 뭐 근데 돌아간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돌아가도 똑같이 살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 어떤 마음인지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저는 이 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그 뭔가 되게 흐린 날씨, 비 오는 날씨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나 날씨 같은 것도 좀 왜곡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우중충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좀 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항상 늘 좀 흐렸던 것 같고 아마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죠. 저도 이 작품 속에서 어떤 그런 습하고 약간 불편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런 날씨를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낸 건데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렇다 할 친구가 딱히 많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좀 입장을 바꿔서 그냥 정신승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니네랑 안 노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사실 버티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죠. 아까 칸나님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약간 너네 같은 애들하고는 안 놀아. 아우 수준 안 맞아. 어떻게 감히. 아무튼 좋은 시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번에 그 사전 인터뷰 때 휴고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해군 장교로 복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때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23살에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네. 그때까지 이제 조금 교회를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뭐 좋죠 뭐. 네, 23살에 1학년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도 또 늦게 갔는데 괜히 병으로 가고 싶진 않아서 조금 병사 일반 병사로 가기보다는 나이도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한번 간부를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 쳐서 가는 제도가 있거든요. 학사장교라고 OCS. 네. 그걸로 해군 장교 시험을 쳐서 갔는데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요? 네.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잖아요. 제가 해군 장교를 간 것도 사실은 되게 새로운 경험 해보고 그리고 공군을 가면은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잖아요. 네. 육군 간다고 탱크를 타고 막 이런 거는 거의 없죠. 해군을 가면 배를 탄대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해군 생활 재밌게 하고 그렇게 전역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다녀오시고서 카페를 창업하시게 됐다. 저번에 그런 일 하셨었는데. 네네. 네, 뭔가 자전거로 카페도 운영하셨다고. 맞아요. 네. 뭔가 제가 전공은 금융이거든요. 금융인데 금융 하면은 잘 하겠는데 뭔가 내가 금융 안에서 뭔가 인간적인 부분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는 어떤 가능성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까? 숨겨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 이미 제가 한번 휴학을 하고 자전거 뒤에 작게 나무 카트를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카페처럼 운영을 했어요. 그거 뭐 기계도 없으니까 핸드드립으로 했어야 됐죠. 진짜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할 때 살은 뭐 8kg 빠졌는데 자전거 뒤에 40kg짜리 카트를 달고 다니니까 살도 쭉쭉 빠지는데 근육량은 오르고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다이어트 희망하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깐의 그렇게 맛보기로 어떤 커피에 대한 경험,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원래는 제가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교 시절에도 퇴근하고 연기를 배우러 다니고 난 전역하면 얼른 뭔가 빠르게 좋은 배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했는데 제가 군대도 늦게 갔기 때문에 19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19년도 여름에 전역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 그 질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19가 이제 퍼져서 20년이 되니까 제가 겨우 커리어를 반년 쌓았는데 점점 벌써 무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대 초반부터. 그러고 뭔가 저는 사실 스크린도 하고 부산에 있기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이 어쨌든 제2의 도시고 영화의 도시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기회들이 나에게 계속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산에서 계속 있기로 결정한 거였는데 작품도 없고 이제 연극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연극은 더 치명타잖아요. 더 없는 거예요. 네. 한 번은 뮤지컬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조연출로 들어가서 이제 무대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무대 하기로 한 당일에 그 조치가 강화가 돼가지고 집합금지. 네, 집합금지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요. 다 준비했고 이미 세트도 다 차려졌고 정말 몇 시간 전에 공연 몇 시간 전에 그 통보를 받아서 관객들한테도 다 문자 보내고 정리하고 환불 조치. 네, 그렇죠. 그러고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가 촬영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자. 그냥 어디 배포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무대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고 있는 무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엄청 길었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 알바를 했었는데 네. 맥도날드 알바생으로서만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하고 있나? 그렇죠. 이런 의문이 다들 많이 들던 시기잖아요. 방향을 불안이 들죠. 그래서 그럼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대학생 때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커피를 한번 해볼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을 20년 12월쯤에 했어요. 20년 12월에 네. 해서 결정을 하고 그때 1월부터 이제 또 제가 디저트 같은 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케이크랑 타르트, 쿠키 이런 것들 좀 배우고 3월에 바로 창업을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그리고 되게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만약에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배우고 하나씩 나아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생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 힘든 시기에 사실 카페 창업을 해서 뭔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마케팅을 잘 어떻게 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서브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맛있게 만들고 여전히 내가 좋은 커피하고 오셨을 때 고객님한테 어떤 그런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응대를 잘 하면은 잘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잘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영업이 잘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은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준비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3월에 창업했는데 12월에 가게를 접고 네. 접는다는 것도 어쨌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맞아요. 이런 과정도 많고. 접을 때도 돈이 들어가고. 맞아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그 인스타에 남긴 기록들이 있어서 봤는데 미감도 너무 좋으시고 되게 이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오시면 늘 칭찬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다음에 부산 오시면 제가 핸드드립 한 잔씩 내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카페를 접고 이제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이제 뭘 또 해야 될까? 뭘 또 해야 되나? 21년 말쯤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회사에 취업하시기 전에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시를 읽고 쓰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시간이 그러면 지금 휴고님이 있는데 어떤 바탕 또 어떤 힘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렇게 카페를 이제 대차게 망하고 그때 이제 군대에서 모았던 퇴직금들이랑 다 털고 그러고 이제 빈손이 되니까 오히려 근데 또 뭔가 자유로운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내가 이제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뭘 해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언제나 어쨌든 내 곁에 있어주고 나의 마음을 항상 위로해줬던 게 뭘까? 그게 바로 시더라고요. 시다. 네. 그래서 그래도 내 인생에 지금 이 기회에 한 번쯤은 시에만 온전히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그때도 이미 성우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로서 들어오는 일만 하고 어쨌든 시를 계속 쓰긴 써야겠다. 도서관에 박혀서 한번 시집 읽고 시 쓰고 못했던 그런 예술 철학 같은 것들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써둔 게 더 좋네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그래서 그때 언제나 내 곁에 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가 나를 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표현이 참 네. 인생에 한 번쯤은 그냥 온전히 내가 시를 말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때쯤에 처음으로 제가 성우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도 시와 성우의 일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독법을 시를 읽는 방법을 조금 강의를 해달라 그런 일들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시 낭독 수업도 하게 되고 근데 시를 또 열심히 쓰니까 갈등도 더 생기는 거예요. 시와 나의 갈등도 더 생기고 시 모임 안에서의 갈등도 생겨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속해 있던 그 시스터디에서 시창작 모임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저 그 얘기 전에 듣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모임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조금 지난 상태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모임 방장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휴고님 오기 전날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게이 얘기만 들어도. 네, 너무 그러니까 근데 게이라서 불편하다고 한 게 아니라 휴고님이 오면은 제 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너무 야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진짜 별로 야하지도 않구만. 야한 게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불가능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딱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한 게 뭐냐면은 섹스 얘기하러 시 모임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걸 받고 너무나 황당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2030이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섹스를 빼놓고 성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유성애자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맞아요. 근데 매번 그런 시만 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부산에 그분이 오래 시 모임을 운영해 오셨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등을 만들고 싶진 않아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가달란 말도 아니고. 수동 공격이네. 그럼 뭐 생각날 때까지 저는 모임 계속 나갈 테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막상 닥치면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황당하셨겠다. 사실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사실 그 모임 굉장히 멀었어요. 저기 서구 쪽에 있는 모임인데 저는 광안리 쪽이라서 완전히 반대쪽이거든요. 그렇네. 멀었는데 잘 됐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모임 만들지 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임 만들어서 제 시창작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고 그쪽에 있던 오히려 퀴어나 LI 분들이 저한테 많이 넘어오셨어요. 나중에 뒤에서 욕하더라고. 사람 다 빼간다고. 내가 오라고 했나 뭐 자기들이 왔지. 그러면 본인의 어떤 운영 방식을 좀 돌이켜 봐야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 불만 있는 사람이 나갔겠거니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 빼간다고 빼지나요? 뭐 돈을 주고 빼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런 모임 만들었다 SNS에 그냥 올렸는데 그들이 왔을 뿐. 휴거님이 더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으셨나 보죠. 그럼요. 끼가 더 맞았던. 제가 더 잘생겨서 그런가 봐요. 아 세상에. 네. 근데 시창작 모임이면 모여서 같이 뭐 그동안 저희 모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창작한 걸 서로 나누고 뭐 감상을 얘기하고 이런 모임인가요? 일단은 자기가 쓴 시 한 편에서 3편 정도씩 가지고 와서 그 모임 이 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진짜 좋고. 우리 아까 시 읽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진짜 좋고 이런 표현은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서로 이제 같이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시 이제 이미 이미 등단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시도 요새 나는 이런 시를 읽고 있다.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이 시에선 이런 부분이 좋았다. 혹은 사실 등단한 분들이라도 항상 좋은 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시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 것들도 시인들에 대해서도 비평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모임이죠. 그리고 항상 이제 술을 한잔 하시면서 문학엔 시가 술이 빠질 수 없. 그럼요. 너무 좋은 모임인 것 같네요. 진짜 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다들 너무 즐겁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세요. 놀러 오십시오. 그 모임 이름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모임 이름은 부스럭이고요. 네, 부스럭이. 우리가 어떤 문장의 짜투리나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되게 이거 좋은 말이다, 혹은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자투리 같은 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맥락,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모임 이름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 사전 인터뷰 때도 그렇고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절이죠. 시가 내 삶을 지켜줬다. 이 말은 정말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화의 맞아요. 핵심인 이번 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휴거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지점을 좀 더 여쭙고 싶었거든요. 네. 어쨌든 시에 사실은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고 시에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뭔가 진심으로 썼던 거는 아우팅 당했던 그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고 시를 진짜로 공부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시를 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게 대학생 때부터인데 왜 시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말에 비해서 내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꿈도 다 이미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들을 저는 언어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명한 시 중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김춘수의 꽃 있잖아요. 알죠. 네.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김춘수의 꽃 중에 일부분인데 뭔가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그것을 이제 언어로서 명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분명하게 지금 어떤 마음인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답답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혹은 너무 기쁜데 기쁘다라는 말 그 이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해야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슬퍼할 수 있고 어떤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들끓고 있는 이게 단순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로서 시가 한편으로는 나를 항상 버티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든 그런 것들을 더 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소년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소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나의 태도를 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힘이 시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 개론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아예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강연을 듣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딱 들어와요 이게. 진짜 그리고 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자기 본인에게.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시를 가끔 뭐 시집 빌려보거나 사보고 해서 읽어는 봐도 그냥 좋다 이 정도지 막 이게 막 어떤 의미를 갖거나 막 내가 이걸 써봐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더 신기해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되게 클 수가 있구나 본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시가 어떤 이 순간에 딱 멈춰 섰을 때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순간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문으로 쓰는 거랑 네? 시로 쓰는 거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원래 사실 일기로 그걸 좀 표현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때는. 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시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예술의 장르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네. 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바다가 어디세요? 저는 제주도 바다. 제주도 바다. 제주도 바다 협재해수욕장. 네, 뭐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바다에 우리가 딱 갔어요. 네. 자, 바다 해변의 한쪽 끝에서 우리가 목적지가 보이는 저 먼 곳이 있어요. 네. 그곳까지 우리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산문이고 소설 같은 장르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진행을 시켜가면서 어디론가로 도착하고 있어요. 뭔가 싹 올리는 느낌. 그렇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동안 시는 자 그러면은 해변에 남은 발자국이 쭉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시는 시의 발자국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시는 춤이에요. 그 자리를 한 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장르적 특성이 뭐냐면은 소설이나 산문 같은 것들은 그래서 내가 저곳으로 가는 동안 난 이것을 받고 저것을 받고 그래서 어떤 결과 지금 어디까지 왔어 이런 이 과정 서사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봤던 이 바다의 아름다움들 지금 내 옆에서 걷고 있는 너의 숨결 너의 눈빛 우리를 비추고 둘러싼 이 공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 순간을 표현하는 장르가 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자리에 이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제 시도 보면은 소년들의 화목제에서는 내가 어떤 한 순간 그러니까 한 시점이라기보다는 그 고등학교 그 시기에 내가 느꼈던 나를 둘러싼 공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날씨나 나를 향한 눈빛들 거기에 그것들을 묘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행했던 어떤 이야기가 어떻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순간의 나의 태도나 세상과 나의 관계를 조금 더 묘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해가 감사합니다. 바로 되네요. 네. 역시 강사님이셔. 진짜 이 비유를 예전에 여러 번 쓰신 적이 있는 거죠? 그럼요. 수업할 때마다 하죠. 어쩐지 너무 자판기처럼 툭 누르니까 탁 튀어나와가지고 연습하신 거구나 역시나. 완전 잘 와닿는 진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화도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네. 시가 좀 사진 같다 그렇죠. 하면 시가 여기까지 있으면 완성 이런 느낌은 언제 받아요? 계속 고치고 싶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같은 질문을 제가 시 초보일 때도 이제 선배 시인들한테 항상 다 물어봤는데 항상 선배님들이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써보면 알게 돼. 내가 놔줘야 된다. 그럴 때가 시를 약간 내 작품을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항상 선배님들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를 쓰는 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 세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만약에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이 세계에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까? 이 스튜디오에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둘러싸고 나를 향한 눈빛들, 이 조명 한쪽에서만 내려오고 있는 이 조명, 마이크의 각도 이런 것들 내가 최초로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묘사하고 싶을까? 그 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시를 한 작품을 이제 세상에 내보낼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기 또 휴고님이 하나 또 시를 넣어주셔서 요 시를 또 읽고 갈까요? 고추와 오이 김휴고. 비겁한 새끼 고추 떼야 돼.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이런 게 불편하면 피곤한데. 비겁하면 고추를 가질 자격이 없나 아니면 고추를 떼면 오이처럼 맑고 시원한 용기가 대신 자라나. 할머니는 평생 고추를 많이 떼서 그런지 격리된 병실에서 홀로 돌아가셨다. 다만 그냥 집에 가고 싶다 했었는데. 화장실에 숨어 작고 소중한 부호를 잡았다. 매워서 눈물이 났다. 뗄 생각은 없었는데. 용기를 위해서 비교될 수 없는 크기로 불리며 덜 피곤해지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 일의 얼굴을 번화가에서 마주쳐도 자라난 오이를 씹으며 빨갛게 부풀 걱정은 이제 없다 하기 위해서. 길에서 오줌 싸는 연습을 할 필요도, 수염을 날카롭게 깎을 필요도, 쓸모와 죄책도. 꼭지부터 다 함께 똑. 할머니의 유언은 나만 들은 것 같다. 다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의적인 표현도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시를 이 대목에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앞에서 이제 시가 세상을 향한 어떤 태도 네. 이런 것들을 정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고추를 가진 남성으로서 강요받는 맨박스들 그런 것들이 항상 뭐 너는 왜 이렇게 여자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어릴 때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이 그 사회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이 시를 쓰면서 제가 또 분명하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를 이 자리에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충분히 세게 읽었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요. 사라지지 않는 일의 얼굴을 번화가에서 마주쳐도 이 말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싶은 거예요. 카톡 1인가요? 맞죠. 그렇죠. 내 카톡은 씹으면서 그렇게 잘 돌아다니네 이런 거잖아. 이게 되게 우리 세대에서 지금 이 순간 2020년대에서 이해하기 되게 쉬운 단어. 나중에 예를 들면 20년 후에 보면 사라지지 않는 일이 뭐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시가 그때까지 읽히고 있다면 누군가 주석을 달아주겠죠. 그때는 카카오톡에서 그 당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재밌어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시인으로서의 휴고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시를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하셨지만 쓰시기도 하면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신다 했잖아요. 그 시를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그 모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잠깐 우리 부스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러 불러 모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모임에 헤테로는 3명이 있고 나머지는 게이, 레즈, 바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되게 다양한 다들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니까 다들 하더라고요. 재밌다. 애초에 저는 이제 커밍을 한 상태에서 또 모았으니까. 근데 이걸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제가 이제 온라인 그 창작 커뮤니티 이런데 부산에 이런 스터디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오신 분들 중에 시에서 아무리 봐도 조금 퀴어를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 나는 문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냄새 나는. 큐어 냄새 나는데. 큐어 냄새 나는. 아니 무슨 냄새야? 큐어를 참고 있다는 게 거기에 재밌는 표현. 고추 올리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 정말 정형화된 딱딱한 문장으로 이렇게 모집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왔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시는 어떻다 이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시에서 큐어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팍 빵 터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새어 나오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삐집고 나온다 했잖아 저번.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근데 큐어들이 정말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런 예술 쪽에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재밌게 술을 열심히 마시면서 또 모임에 술을 빚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취미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그냥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배워가지고 집에서 가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양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술을 담아 오기도 하고 디오니소스 같은 분들 그러니까요. 술과 대단해요. 진짜 디오니소스다. 마침 머리도 약간 그리스 신처럼 안 그래도 낭만이 제가 이거 맞아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계피방 나온다고 제가 파마했잖아요. 그래요? 일부러 한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제가 파마하고 나니까 디오니소스 같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그래요? 네. 세상에나 팟캐스트라고 외모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잘생기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주문 술주자의 문장 해가지고 술과 문장 주문 이런 거 하고 시와인 그리고 시와 사람 시랑 와인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간단한 이벤트 같은 것도 열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열어서 시를 조금 더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나누는 그런 이벤트들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방송을 들으시는 그 영남 분들이 저기 가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홍보 채널 같은 게 있으신가요? 홍보 채널 제 인스타. 인스타? 제 인스타. 네. 인스타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ssoo.lim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팔로우를 하시면. 인스타 제가 뭐 많이 안 올리는데 민망하네요 갑자기. 저 부산 갔을 때 가도 되나요? 그럼요. 오신다 하면은 제가 사실 요거 지금 안연 지 꽤 됐는데 한번 또 열어서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네. 재밌겠다. 진짜. 그리고 또 아직 사실 제가 공식 루트로 등단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약간 수업을 열어달라는 분들이 한 번씩 종종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낭독 수업도 있고 애초에 처음에 낭독 수업인 줄 알았는데 창작 수업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창작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전공도 아니고 그냥 오래 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처음 시를 쓰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시를 좀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들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수업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저도 수업하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괴물 이시당이라는 그런 수업을 하나 깔아보려고. 플랫폼이 있나요 혹시? 어디? 부산 퀴어 문화 협동조합 홍해당에 놀러 오세요. 홍해당 또 전에 나오셨던 폴림하고도 또 인연이 깊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홍해당에서 이제 수업을 한번 깔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괴물로 좀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데 그 괴물들을 시로서 한번 잘 표현해보자 그런 이름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너무 문학적이셔가지고 재밌네요. 저는 듣고 사실 이거 답변지 처음 받았을 때도 되게 문학 쓰듯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문학 작품 쓰듯이.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요. 되게 양이 많다 생각했는데 금방 읽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그렇죠. 그런 신화 속 얘기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잘랐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성우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 성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이 성우 하면서 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약간 사실 뭐 제 자랑 저도 저 스스로 잘하는 편인데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또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이제 연기를 배울 때도 항상 선생님께서 너는 오디션장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통 그냥 문서 서류 보고 있는다고 제대로 보진 않는데요. 근데 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고개를 한번 들어서 너를 한 번 더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딱히 이제 일이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그 시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관이 지역마다 있어요. 부산에도 저희 집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개 그 무료 수업을 하나 하는데 성우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뭐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가 봤는데 감사하게도 조금 어쨌든 저는 연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 수업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선생님이 조금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수업 잘 하고 그때 20년 초에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해 부산국제영화제부터 바로 베리어 프리 더빙을 하게 조금 끼워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또 성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본인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라디오에도 코너 고정으로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계속 영화제나 어떤 뭐 광고, 유튜브 이런 것들 나레이션 같은 것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너무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약간 이 성우 일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저는 계속 글로만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을 말로 하다 보면은 이 말들이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저의 시 쓰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시에는 항상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듬을 통해서 말들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이 좋은 이유는 이 음악의 리듬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냥 내가 납작하게 이것들을 읽어버리면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압축되어 있는 그 모든 생명력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느껴져요. 근데 내가 오늘 좀 녹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시간들, 이 사람이 쓰는 단어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우리 연애할 때 중요하잖아요. 약간 단어 하나하나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간을 해야지. 그럼요. 약간 안 좋은 뜻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에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그 행간의 의미를 내가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는 결국에는 어떤 그냥 시도 그렇고 대본도 그렇고 하나의 악보라고 보면은 그 악보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가. 성우는 실제로 그 말들을 연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성우 일 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서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특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 어떻게 일본과 싸워왔는지 그런 것들을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을 더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서 이제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상대 측 변호사, 일본 측 변호사까지 1인 3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이제 법정씨는 저 혼자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쪽 변호하고 판사 얘기하고 저쪽 변호하고 근데 이건 진짜 잘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할머니 측 변호사든 일본 측 변호사든 잘 그 캐릭터를 드러내야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잘 전달이 되니까 다행히 이게 잘 나와가지고 셋이 같은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성우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양하게. 맞아요. 진짜 전혀 상반되는 캐릭터를 한 사람이 녹음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특히 영화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그 영화 속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성우를 다 붙여줄 수 없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전쟁 영화 같은 거 하면은 남자 성우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1인 15역도 하고 막 엑스트라들 많고 막 이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주연이나 이제 자주 나오는 조연이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 목소리를 뭘로 냈더라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하긴 그럼 어디 써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면 들어야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앞에 이 사람 어떻게 했죠?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캐릭터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랑만 구별만 되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영화제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어떤 소수자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더빙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우리 또래 성우인데 네네. 또래 성우가 계속 엄청 혐오를 드러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냥 근데 심지어 걔가 실력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한 번씩 이제 게이 역할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을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형 너무 역겨워서 힘들어요. 진짜 싫다. 근데 그거는 좋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하게 안 지내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플 켰는데 그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애도 저 말고도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어플에. 그래서 너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또 서로 얘기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딱 그 고등학교 때 애들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야 너도 역겹지? 약간 이런 동조를 구하는. 그러니까요. 말이니까. 그 자리에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다양성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건 돈이니까. 그냥 일로만 생각하는 거지. 일로만. 그런 사람들 뭐 많잖아요. 뮤지컬 배우들 중에도. 그렇죠.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그 걔가 생각하는 티피컬한 게이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걔가 왜냐면은 그 게이 역할을 더빙할 때마다 내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내는 그 태도가 있고 끼스러운 역할. 끼스러운 역할.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 편견 때문에 자꾸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실력이 좋은 게 아니네요. 캐릭터의 이해가 떨어진다. 그렇죠.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눈앞에 진짜 게이가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휴건님한테 안 시키고 그 역할을.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금 더 저를 드러내면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여자 캐릭터인데 제가 해볼게요. 미용실 원장님인데 내가 한다고. 근데 이런 거 요청드려도 되나? 그냥 궁금해가지고요. 휴건님이 뭔가 좀 톤을 다르게 내는 그런 성우의 목소리 좀 그런 몇 가지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잘생긴 남자, 주인공급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약간 느끼한 잘생긴. 오늘 뭐해? 약간 섹시한데? 약간 이런 느낌. 일본 영화 같은 거 하면은 남자들이 약간 이런 톤으로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고 약간 미용실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어머 왔어. 앉아. 커피 한 잔 줄까?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하신다. 완전 다르게. 조금 더 코에 걸어서 사실 이제 이 마이크가 나의 음의 두께를 정확하게 수음하는 마이크는 아니어서 잘 아시겠는데 그러고. 또 나이대도 다양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아주 어린 애들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 성우들이 많이 하시고 변성기 전이니까 할아버지들은 또 소리를 내는 요령이 있는데 잠깐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은 이 보통 배에 힘이 잘 없으셔서 약간 수그리고 이 성대를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사 연기 이런 거 할 때 피고인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들은 판사일지라도 약간 어쨌든 목소리에 약간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해주는 있습니다. 신기하다. 노인 중에서도 이제 힘이 있는 분 그렇죠. 느낌. 너무 신기하다. 그런 거 하고
조금 더 깐족되는 캐릭터를 할 때도 있어. 애니메이션 녹음할 때는 이런 개성 있는 목소리를 쓸 때도 많이 있어. 약간 스펀지밥 같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 진짜 팔색조다 팔색.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 역할이랑 이 깐족되는 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 안 하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일본인 변호사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깐족거리는 느낌. 깐족거리는. 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시네. 와. 같은 사람이라고 모르겠다. 진짜 다음에 그 영상 혹시 유튜브에도 있나요? 유튜브에 있어요. 다 알려주시면 보고 싶네요. 네네네. 알려드릴게요. 네. 와. 저희가 괜찮으면 설명란에 적어놓고 네네.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휴고님의 시인으로서의 삶, 성우로서의 삶 잠깐 맛을 좀 봤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화에서는 또 휴고님이 살고 계시는 지금 부산 지역에서 이제 퀴어로 산다는 것. 휴고님이 또 이제 직업이 여러 개가 있으시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직업들을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건 어떤 삶인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휴고님이 그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웃집 오소리라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휴고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 좀 더 또 다른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다음 화가 나오기 전까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웃집 오소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에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웃집 오소리라는 팟캐스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에피소드 아직 많지 않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네, 얼른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